4.3에 대해서 경험한 마지막 세대로서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이거는 아닌데 정말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4.3 사건이 난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특히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4.3의 본질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고 왜곡되어 가는데 이것을 가만히 이대로 두면 우리 후세들 초중고 대학생 또 교사들 일반 국민들이 이 왜곡된 역사가 진짜인 줄 알 것이 아니냐. 그리 되면 대한민국이 이게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4.3은 누가 일으켰느냐? 그건 남노당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남노당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스탈린과 스티코프가 지시를 해가지고 박헌영이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이 조선인민당, 백남훈이 남조선신민당 이 세 당이 1946년 11월 23일 합당해가지고 남조선 노동당으로 탄생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조선공산당 제주도당 지령만 조직만 있었지 백남훈이 당이나 여운형이 당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주 4.3 사건은 남노당이 일으켰다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조선공산당이 일으킨 것이다.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CNN 회견에서 제주도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 이리 얘기한 겁니다. 당시 남노당 대정면당 책인 이운방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주동자는 빨갱이지 최종 목적은 공산조국 통일이다. 직접 남노당 대정면당 책이 그렇게 증언했으면 거기에 뭐 군더더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에서는 이 남노당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걸 민중항쟁, 인민봉기, 뭐 통일운동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남노당은 과연 몇 명이냐? 저희 그 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나다라마 바까지 6개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4.3은 말한다는 재민일보사 책에는 3만 명.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이 총책인 김달삼, 그 본명이 이승진인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은 결사적으로 반대한 분이 북한 정권 수립에는 앞장서 가지고 지하 선거를 하는데 52,350명, 거기 유인물에는 32,000으로 잘못 오타가 됐는데 그것을 52,350명으로 그 3을 5자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년도 10월 달에 그 과도입법위회라는 거 구성하려고 하지가 관선 45명, 민선 45명을 선출했습니다. 관선은 하지가 임명을 했고 민선 45명은 우리가 간접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했는데 제주도에는 2사람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본토에서는 전부 우파가 당선됐는데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좌파 문도배와 김시탁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됐으면 개원식에 참석해서 발언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개원식 뒷날 거기는 참석 안 하고 민전회관에 나타나가지고
30만 도민은 민전 밑에 총 단결할 것을 맹세한다. 제주도 인구의 8화를 우리 인민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다. 이리 자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당시 남로당은 5만 당은 확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미 군정은 70% 인구가 남로당의 호의적이다. 그래서 동양의 그리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 줄여서 브라운 대령 보고서라고 한 것이 미군정 보고서인데 이것이 48년도 5월 22일부터 40일 동안 각 정보기관 또 포로로 잡힌 도민들 한 5천여 명을 조사하고 신문한 결과로 추출된 내용이 뭐냐면 6명의 조직가 또 선동 전문가가 중앙에서 제주도에 파견이 돼가지고 여기에 동조하고 공산당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500명, 700명이 합류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제주도민 6만 내지 7만 명이 남로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자 가난 없이 잘 사는 나라를 세상을 만들자 하는 선전선동에 현혹된 무지한 농어민이 상당히 많다. 이리 얘기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남로당원이 몇 명이냐 하는 수치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한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 세력은 남로당의 4.3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로당은 왜 이 4.3을 일으키느냐? 그것은 남로당 강령 제2호를 보면은 조선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산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그래서 무력으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왜 폭동이면 폭동이지 폭동 반란은 뭐냐? 저희 시각은 1948년 4월 3일 4.3이 일어난 날로부터 8.15 건국 때까지는 정식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폭동으로 보고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8.15 이후 이것이 진압되는 57년 4월 2일까지 이를 저는 반란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DJ 정권 때 국정원장과 통일원장만을 역임한 임동원이라고 대위 때 육사 교관을 하면서 혁명전쟁과 대공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임동원은 제주도 4.3을 제주도 반란이라고 명기를 했고 이 사람이 책에 쓴 이론을 빌리자면 남로당은 부자 가난 없이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 선전선동을 해서 군중을 동원하고 그래서 3.1절 28주년 기념 행사에 보통 3만 명이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2만 명 정도 제주 북국민학교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 군중을 동원하고 그 다음 이걸 조직화하는 겁니다. 남로당으로 조직화하지요. 민주청년동맹으로 조직화하지요. 부녀동맹 또 전교조의 전신인 교원 동맹 그 다음에 노조 요즘 민노총 전신인 전평 문학동맹 이런 것으로 조직화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을 무장하는 겁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무기를 한라산에서 찾아내고 해가지고 이걸 무장해서 4.3 직전에 한라산 숲속으로 아지트를 옮기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게리라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게리라전이 4.3 발발입니다. 당일 경찰관 10명, 50선거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민간인 27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익 인사의 자식인 14살, 10살짜리 여자아이도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이것이 민중항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리라전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유교라는 정규전과 연계해서 종국적으로 공산통일을 하려는 혁명 전쟁이 일환이 4.3이다. 이것이 임동원이 그 이론을 따라서 적어내린 결론입니다. 4.3 사건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느냐?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48년 4월 3일 시작해서 맨 마지막 공비 오원권이라고 토굴에 숨어 있는 것을 경찰이 생포했는데 카빈총 일정과 실탄 14발을 압수한 것이 4.3의 완전한 종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4.3 특별법에도 1년을 앞선 3.1 사건을 시작으로 보고 한라산을 개방한 54년 9월 21일을 종기로 봅니다. 왜 3.1절 그 행사에 그것을 시기로 보느냐, 시작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때 3.1절 사건 때 아주 우연하게 어린애가 조금 말발굽에 다쳐가지고 이거 사람 죽였다 해가지고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해가지고 발포한 것이 6명이 사망한, 그렇기 때문에 민중항쟁이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3월 1일로 1년 전으로 소급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끝은 한라산 개방입니다만 그 이후에도 토벌작전은 계속이 돼서 경찰관 4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공비를 잡은 것이 4월 3일서부터 만 9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이겁니다. 정부 보고서에는 2만 5천 내지 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로당이나 북한은 전부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4.19 이후부터 민간인이나 단체에서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고 4.3 특별법이 난 이후에 작년 말까지 7차에 그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도의회에서도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 4.3 특별위원회에서 희생자다 해서 결론이 난 것이 최종적으로 한 것이 지난 3월 24일인데 거기에 보면은 사망자가 1446명, 행불자가 3642명입니다. 근데 이 행불자는 이북에 간 사람도 있고 일본 도피자도 있고 진짜 행불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4.3하고 무관한 자, 자연사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그 희생자에는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3만 명은 북한에서 남로당에서 주장한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설로 돼가지고 문재인도 3만 명 학살했다. 학자들도 그렇고 뭐 교사들도 그렇고 지금 4.3 평화공원에 가 있는 거기 전시물이나 영상물이나 이거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왜 사실은 그게 아니다. 너무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4.3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재판 수형인은 200여 명 있는데 20년도에 최초로 한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를 받고 1억 5,462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 얼마 전까지 52명이 무죄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상당한 형사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군법회의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은 48년도와 49년도 2차에 응해서 2,530명이 수형인인데 지금 이것이 재판을 재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0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18명이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아가지고 최하 8천만 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14억 7천만 원을 형사보상금으로 받아갔습니다. 이것이 2,530명에게 곱하면은 상당한 형사보상금이 지급이 돼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 이거죠. 이 14억을 받아간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고 마포형무소에 있다가 형제가 무기징역 받고 마포형무소에 있다가 형은 북한으로 갔다는 말이 있고 동생은 그때 인민군이 와서 형무소 문을 지키니까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도망쳐 나와서 제주도에 왔다가 이제 살아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구금일수 곱하기 1당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이 2,530명 곱하기 얼마 하면은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급하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재심이 어디서 하느냐면 광주 고등검찰청 소속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한꺼번에 30명씩 재심을 청구하면 한꺼번에 30명씩 무죄 하는 겁니다. 재심이라는 게 뭡니까? 죄 없는 사람 억울하다고 해서 재차 심판해가지고 뭐 무죄도 하고 유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74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훈련된 사람도 지금 수준의 훈련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수준에 맞게 또 그때는 혼란이었다. 제주도에서는 4.3이 그냥 펑펑 터지지 이제 6.25는 곧 터지게 됐지 국가는 기반도 못 닦았지. 이러한 판국에서 특히 249명은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서 비행장 인근 해안에서 사형 집행을 했다. 거기에는 어느 대위가 입회를 하고 뭐 법무장교도 입회하고 해서 했다.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면 어느 정도 절차를 밟은 건데 이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전부 무죄가 될 판이다 이거죠. 이것은 미군정 자료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 반대했죠. 4.3 일으켰지요. 정부 보고서에도 그 남로당이 살해한 숫자가 1,764명이죠. 전국에서 50선거 해가지고 198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해서 198명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북제주 2개 선거구가 무효가 됐죠. 그러면 이거 누가 했냐? 귀신이 했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특히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가 탈출해서 북한으로 갔다가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간 문국주라고, 이 사람은 수형인 명부에는 문옥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무기징역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조선사회운동사 사전이라는 것을 편찬했는데 자기가 뭐 그 활동했다는 걸 자인했습니다. 또 하나 김민주라고, 이 사람은 본명이 김태형인데 이 사람은 아주 김달삼이 이덕구 직속 부하였습니다. 소년범으로 거기에서 활동하다가 7년형을 받아가지고 인천 소년형무소에 있다가 6.25 터지니까 북한군이 형무소 문 여니까 나와가지고 하다가 일본 가서 이 사람이 제주도 인민들이 4.3 무쟁투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도 남로당에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7년짜리도 그렇고 무기징역짜리도 그런데 군법회의에서 그럼 뭐 엄한 놈 불렀다가 너 무기징역, 넌 사형, 너는 7년 이렇게는 안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잣대로 뭐 증거 자료가 불충분, 절차 무시 이렇게 해서 되고 있다. 물론 억울한 희생자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1인당 9천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그거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남로당 핵심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주 4.3 평화공원에 그 전시물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영상물을 보여주는데 이게 엉망입니다. 대검찰청 수사국에서 낸 좌익사건 실록이라고 한 11권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제주 4.3 사건 1건, 9월 폭동 1건으로 계산해 가지고 해방 전까지 남로당이 저지른 폭동 테러 숫자가 977개입니다. 이것이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 반대 투쟁이고 공산통일 투쟁이 실상인 겁니다. 지금 용산 전쟁 박물관에 가보면 벽에 해방 후부터 6.25 전날까지 남로당과 전쟁하고 전투하고 이렇게 해서 희생된 군경 숫자만 8,823명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그냥 공짜로 툭 떨어져 가지고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립을 위해서 50선거를 하는데 선거인 수 96.7%가 등록을 했고 등록한 사람 89.8%가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 사람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겁니다.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중항쟁, 인민봉기, 뭐 요즘 와서는 통일운동이라고 그럽니다. 통일운동은 맞습니다. 뭐 문재인도 완전한 독립, 조국 통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통일운동 맞죠? 그러나 어떤 통일운동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놈들이 말을 안 해요. 이놈들 해서 죄송합니다만 좌파들 따져야 돼요. 그 통일운동이 공산통일운동 아니야? 김일성이하고 같이 공산통일 하려는 운동 아니야?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하자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가 김정은 체제도 아닌데 왜 공산통일을 이걸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꿈꿨던 그런 뭘로 해서 학살을 당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이 77
72, 73주년 이렇게 세 번 문재인이 갖고 추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국가폭력으로 3만 명을 학살했다는 그런 국가폭력이라는 얘기를 우리 군인과 경찰이 국가의 정당한 명령을 받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은 있었고 인권 침해는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명령을 수행한 군경에 대해서 국가폭력으로 이런 얘기를 9번이나 사용한다. 다음 이 4.3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주도에서는 화해상생 많이 합니다. 저도 화해주의자죠. 원수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화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는 데는 제가 지금까지 외친 것과 마찬가지로 남로당은 공산통일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 죽였고 그랬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우파에서는 그렇지. 그때 그걸 진압하다 보니까 9년간 지났고 또 이게 게리라 전이고 한라산 숲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 피하 식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고 이래가지고 인권 침해도 좀 있었고 과잉 진압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지.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이래야 화해되는 거지. 지금 정치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학자나 4.3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나 따라와. 너네들 많이 사람 죽였잖아. 이러면 화해가 되겠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화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이거야말로 진정 아닌데 이래서 그것이 표출되지 않고 갈등이 내재적으로 더 깊어만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핵심 세력이 몇 명이냐? 주동자 김봉현이가 일본에 가서 쓴 책에 3,000명이라고 하니까 저도 3,000명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건국 반대했죠. 4.3 일으켰죠. 1764명 죽였죠. 제주도민 1만여 명의 목숨을 잃게 한 원인 제공자이죠. 그러면서 북한 정권 수립에는 최일선에 앞장섰죠. 그런데 이들을 국민 세금으로 보상한다. 이것은 정의에 반하고 신상필벌 원칙에 반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일이다 이거죠. 이 보상을 준다면 선량한 노민,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한 사람들, 해안말로 소개라면 군말 없이 소개했지. 올라오라면 올라왔지. 성땀을 쌓으라면 샀지. 보초를 사라면 섰지. 군경에게 물자 지원을 하라면 했지. 노력동원 했지. 병역기 필했지. 국민 세금 잘 냈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4.3의 광풍 그 혼란기에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로 보상을 완전히 받았다고 생각해서 단 한 푼도 보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세력은 재심해서 돈 달라. 지금 9천만 원씩 받으려고 다 하고 있다. 그 핵심 세력이야말로 나야말로 지금 다 죽었습니다마는 지하에서 나야말로 공산통일 투쟁 전사다. 그리고 나야말로 공산투쟁 역사에 길이 남아야 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을 원치도 않고 준 거 받기도 싫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보상을 그 사람들이 받는다면 김정은이한테 받아야지 왜 대한민국 건국은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못 살게만 굴던 그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보고 돈 내놓아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국가폭력이니 뭐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번에 가서 나번을 잘 보십시오만은 그 토벌대가 1955명 78.1%, 그 다음에 공비들이 살해한 숫자가 1764명 12.6%거든요. 그래서 토벌대가 많이 그 인명피해를 일으킨 건 맞는데 저 공비들이 살해한 것이 그 수법이 아주 잔인했고, 거기에 이월색이라는 여인이 증언을 들어보면 하룻밤에 잘 협조 안 한다는 구실로 8사람을 한꺼번에 몰살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살, 7살, 4살, 3살, 2살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정남국이라고 한 사람은 그 남원의 그 민보단 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민보단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초 섰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임신된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10살, 8살, 6살, 또 3살, 2살, 1살, 15살, 이걸 한꺼번에 10명을 몰살했다 해야지. 이걸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부인하고 남노당이 자기네가 올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건국 방해행위라든지, 또 대한민국이 어렵게 건국이 됐잖아요. 건국됐는데 48년 10월 24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난 일주일 후에 여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대한민국 상대로 선전포고했습니다. 선전포고한 사람이 이거 항쟁입니까? 6.25 때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합세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명주를 끊기 위해 가지고 인민군 지형 환영회라는 걸 읍면별로 조직해가지고 빨치산하고 합류해서 엄청 공격을 해댔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27만 도민을 보호했고 김일성이 생지옥을 막아낸 공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잘못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4.3 공산 폭동이다 이리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동티모르 대통령 호세 라모스 오르타,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제주도에 데려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공산 폭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거기에 영어로 NOT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글로 번역하고 이것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윤석열 당선자로서 요번에 4.3 그 추념사에 가서 추념한 추념사도 약간의 불평이 있습니다만은 읽어보시고 저희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